일본의 자민당은 C19 감염증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대책을 제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재난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대응하는 것과 무관한 사항만을 늘어놓았고 지금 상황에 대한 긴장감은 전혀 없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일본의 자민당은 강력한 쇼크가 발생한 현재의 위기 상황을 틈타 경제 대책을 빙자해 대참사에 편승하며 특정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1월 30일 C19 감염증의 사회 경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자민당의 제언이 있었습니다. 자민당은 이를 새로운 경제 대책을 위한 제언이라고 정리하면서 스가 총리에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 편성됐던 추경 예산도 자민당의 제언을 받아 예산안을 편성했으므로 이 제안은 전과 마찬가지로 3차 추경 예산안에 포함될 것입니다. 자민당의 제언이 향후 여론을 포함해 다양한 비판을 받는다고 해도 각 부서 내에서 협의와 심사를 거친 후 고스란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실로 허술했고 형편없었습니다. C19 감염증으로 인해 공경에 처한 사업자나 국민을 지원하는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종의 퍼레이드였습니다. 자민당이 내민 제언에는 감염증에 의해 피폐해진 일본 경제를 살리려는 진심 어린 자세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당의 슬로건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극히 일부의 특정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허술하고 심한 내용인지 구체적인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언 내용 서두에는 기본적으로 감염증 확대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정부의 만전의 대응을 요구하는 한편 감염 확대 방지와 사회 경제 활동의 양립을 기본 전략으로 하며 국민의 생활을 끝까지 지켜 나가겠다는 자세가 제시되었습니다. 당연한 내용이 쓰여 있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민당의 제언은 일본의 활력을 되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포스트 C19 시대를 바라봤을 때 사회 경제의 구조 전환은 피할 수 없다. 이때 전략적으로 성장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감염증 터널을 빠져나간 뒤 일본 경제가 세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이번 경제 대책에 있어서는 종래의 시책뿐만 아니라 국민이나 기업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지지해 나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C19 감염증에 대한 영향으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매출 및 수익이 급감하여 공경에 처한 상황에서 사회 경제의 구조 전환이 불가피하다거나 전략적으로 성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전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은 과거 일본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연재해 후에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쇼크 독트린, 강력한 쇼크가 발생했을 때 경제 대책을 빙자해 대참사에 편승하는 과격한 시장 원리주의 개혁을 진행시키려는 것입니다. 쇼크 요법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나 질병이 퍼져 사람들의 판단력과 이해 능력이 약해졌을 때 이를 장악해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원하는 형태의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이라크 전쟁이 끝난 직후 파견된 미국의 경제 고문단이 완전 자유무역, 15%의 낮은 세금, 축소된 정부 같은 정책을 시행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저항하는 자에 대해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신체적 폭력은 물론 해고 등을 통해 명줄을 끊어놓는 방안까지 다양합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쇼크에 의한 장악이 완성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자민당이 제언한 구조개혁은 특정인에게 편리하도록 사회 경제를 바꾸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명백해집니다. 자민당의 제언에는 최우선 사항으로 C19 감염증의 확대 방지책, 포스트 C19를 향한 경제 구조의 전환 및 선순환의 실현, 그리고 국토 강윤화 추진 등의 안전 확보 3가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감염증에 의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 예를 들어 지속화 급부금 등의 확충과 같은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첫머리에 나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디지털 개혁, 그린 사회의 실현으로 그 내용은 마이넘버 카드 보급 촉진과 행정의 디지털 개혁 추진, 그리고 그린 사회 실현으로 이어지는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었습니다. 디지털화는 스가 정권이 내세우는 중점 정책의 하나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대불황이라고 해도 좋을 판에 추경까지 짜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위기에 처한 국민을 보살펴야 한다는 긴장감은 없고 어딘가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쇼크 독트린 내용에서 언급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디지털 개혁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경제 구조의 전환, 이노베이션 등에 의한 생산성 향상입니다. 그 내용은 우선 중소기업의 경영 전환 지원이라고 칭하고 경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재구축, 사업 재편 등을 위한 대응을 지원하는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스가 정권이 모든 것을 장악하기 위해 중소기업 죽이기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해서 건실한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지 기업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즉, 이 내용은 C19 감염증 대불황에 대한 경제 대책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고용에서 민간 수요 주도의 선순환 실현에서도 불임 치료와 관련된 내용이 처음에 나오는데 이것도 감염증으로 인한 불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예산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농림수산업식품의 수출력 강화도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도 스가 총리가 기본적으로 언급해온 사항이지만 종자법을 폐지하고 종묘법 개정까지 해가면서 3차 추경 예산에 담을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중점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C19 감염증에 의한 3차 추경 예산과 거리가 먼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유타카 중요한 의원 등에 의한 일본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 같은 경우는 자민당의 제언과 반대로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등에 대한 추가 지원 지속화 급부금 확충, 고용조정 조성금 특례 조치의 추가 연장 등 감염증 대책에 관한 긴급 제언 등을 당 간부에게 제출했지만 이 제언은 완전히 무시되어 버렸습니다. NHK에 따르면 12월 10일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감염자는 2,972명입니다. 지난 9일의 종전 최다 확진자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2월 11일 국내 여행 지원 사업인 고트 트래블 정책이 일시 중단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감염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임에도 세금으로 국내 여행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트 트래블 사업을 전면 중단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자민당과 스가 총리는 재난이라는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본을 이끌어가며 국민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백신 보급에 있어서도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접종 희망자가 지정 의료기관 등에서 백신을 맞게 한다는 방침인데 백신을 맞고 싶다면 우선 우편으로 쿠폰을 받아야 하고 이후 접종 가능한 시설과 예약 상황을 확인한 뒤 전화 예약을 통해 등록해야만 합니다. 과거 아베노 마스크를 배포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당시 일본을 돌이켜봤을 때 대혼란은 이미 예견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상황을 바라보며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